자, 최근에 강기정 의원님 지역구랑도 연관이 있는데 망월동묘요? 네. 5.18 이물리안 행진곡 재창 못하게 했던 바로 박승춘이고요. 박승춘은 박근혜 정권 때도 요소에서 바로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최장수 국가기관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강기정 의원님하고 연관이더라고요. 이미 2013년에 박승춘의 그 대선 개입 증거 발견했다는 부분에서 추적 조사 같은 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말 13년 거쳐오면서 대선 이후에 크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DVD를 돌리고 교육시키고 안보 교육을 빙자해서 우리 정부를,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간접 개입의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돈 또는 자료를 제공해 동영상 교재 등을 만들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일명 국바렵이라고 하죠.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제향군인회, 성호회 등의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련 동영상과 교재로 예비군, 초중등학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입니다. 이 국바렵은 초대 회장이 박승춘 전 처장으로 박승춘 처장이 만든 단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0년 1월 국바렵을 설립을 했고 청산시까지 자체 예산 63억 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거의 모든 재반 경비를 지원한 국정원 외곽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뭐 결국은 국정원이긴 한데 불법 선거의 두 축 중에 어쩌면 또 다른 한 축의 핵심이 박승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국바렵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바렵을 만든 사람도 국정원이고 돈 된 사람도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 국바렵이라는 이상한 단체, 사이비 단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DVD도 만듭니다. DVD는 주로 우리 김대중 정부의 핵볕 정책, 우리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사람을 좌경,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강연을, 예비군 강연,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연, 테이블 만들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교수들을 동원해서 특강을 하면서 뭐 초, 중, 고, 일반인, 뭐 예비군들 수도 없이 했던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박승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하여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제가 박승춘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기부 금품의 모집, 취득, 배포에 대한 법률 위반, 이걸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부터 2년 뒤 2015년 12월에 남부지검은 수사 하나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요. 지난 검찰이 못한 수사를 지금의 검찰은 꼭 해달라. 자칫 이 검찰들은요, 같은 한 통속이어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서 지난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때로는 그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검찰에서 못한 일을 지금의 검찰에서는 꼭 해다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1년에 박승춘이 보훈처장이 되고 나서 2016년까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됩니까? 예. 취임식을 하고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보훈처가 이제 우리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승춘, 이제 MB정부 내내 박승춘하고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 또 이 보훈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박승춘 이제 물러나겠구나. 그래 복도에서 이렇게 오길래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처장님 인제서야 물러날 준비하시고 오십니까? 인사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에 앉았길래 제가 받은 선물, 그때 누가 동료원이 준 선물이 있었어요. 부채인데 부채를 제가 주면서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반성하시고 잘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면이 그때 사진 다 찍혔어요. 아, 이거 참 마음 여리신 분. 아, 그래서 떠난 줄 알았더니 그로부터 4년 내내 보훈처장을 한 거예요. 사실 웬만한 자리는 대부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국정원의 미션을 수행을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장관도 작은 장관, 처장이 안 바꿨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장기 국가기관장이었는데 7년 정도 2011년부터 16년까지니까 횟수로는 네. 7년이죠. 안 바뀐 이유가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정원의 말을 잘 들으니까도 있겠지만 네. 뭔가 아까 이 범죄성으로만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은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가 된 거지요. 음. 지금 아마 MB도 박근혜 그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를 조사를 못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예. 거죠.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예. 그 자문위원회의 개최 일지, 안건, 이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요청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를 좀 같이 논의해서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걸 오늘 또 토론을 하세요. 하시죠. 안보교육 교재 내용이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의 DVD 협찬처를 밝힐 수 없다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교재 보훈처가 만든 건 맞습니까? 보훈처가 용역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예. 보훈처가 한 건 맞죠? 예, 뭐 용역을 해서 만든 거니까. 예. 이 호국가 보훈 교재 보훈처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용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호국가 보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 야당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몰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 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보훈처 입장이다. 맞습니까? 그거는 보훈처 입장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일련의 안보 교육이 보훈처장이 직접 기획하고 관리하고 진두지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작년 7월 가락호텔에서 국제외교안보 포럼 조창 강연회에서 나라사랑 교육 전반을 처장이 직접 PT를 해가면서 합니다. 여기에는 이충군이라고 호국 보훈 이걸 실질적으로 집필했고 국발협 강의를 주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협찬받았느냐? 정수장학회가 아닙니까? 입니까? 정수장학회는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국정원 예산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디테일로 말하자면 한 2시간 걸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범죄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2시간이 아니라요. 저는 6년 동안 이 박승춘과 이물리안 행진곡을 비롯해서 이런 대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문제 등등과 함께 박승춘과 싸우기도 했지만 검찰하고 주로 싸웠죠,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매우 미워요. 국가기관이 망가지는 데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못한 부분이 훨씬 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조선일보가 한 말이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정치보복이다라는 그런 식의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위법성이 없어서 니들이 보기엔 정치보복이면 이 정부도 똑같이 해. 똑같이 하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이중잣대를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치보복으로 대부분 규정하고 몰아간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그것이 무슨 제도의 잘못이지 그것이 뇌물이나 범죄냐.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박승춘의 그런 모든 행위도 관행이고 약간의 제도를 잘못 운영한 사람 정도, 이쁘게 봐줘야 될 정도, 그런 사람을 이쁘게 봐줘야 할 사람 정도, 약간의 잘못이 있으나 이쁘게 봐줘야 할 사람을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정치보복이다 이런 논리인데 참 아전인수죠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DB 동영상도 보면은 성우회에서 만든 동영상과 보훈처가 만든 뭐 동영상이 사실은 다 일치하는 서로 간에 그냥 짬짬이가 돼서 보훈처는 예비군하고 상관이 사실 없어요.
국방부의 관할인 거잖아, 예비군 훈련은. 근데 이게 보훈처하고 국방부하고 또 성우회라고 하는 게 전역한 별들의 모임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만든 산하단체 중에 국제전략연구원이 만든 예비군 교육자 이런 것들이 국방부와 보훈처가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2012년에만요 예비군 안보교육 숫자를 보니까 동원훈련, 일반훈련 해가지고 총 170만 명 정도가 그 DVD를 시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그때가 대선, 12월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던 대선안이 있었습니까? 2012년 12월에 대선인데 1월 달에 DVD 동영상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영상은 우리를, 민주당을 비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김대중 햇볕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요. 제가 이 국정감사에서 돈이 어디서 나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난지 모르겠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단지 DVD 만들어진 걸 협찬받았다. 계속 그런 거예요. 배째라 박성춘. 아, 협찬받아 누가 죽어가더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저 김태촌, 지금 고인이 돼버렸습니다만 김태촌과 원주교도소에 같이 이렇게 그 수감 생활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원주교도소에서 이제 김태촌과 그 조직들이 불법을 해요. 막 담배를 소지하고 현금을 또 교도소 안에 소지하고 있으니까 그 교도관, 보안과 계장이 이제 그 방을 덮쳐서 증거를 압수를 합니다. 야, 이 담배와 돈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요. 그 김태촌과 그 조직원들이 새가 아까 운동가인데 새가 물고 가다 툭 떨쳐버립니다. 저기 교도소 담벼락 저 밖에서 돌멩이에 묶어서 담배가 휙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날라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발언한 그런 조폭들의 발언보다도 더, 조폭들은 좀 위트나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 저 박승춘은 아니 누가 협찬을 했습니다. 그럼 협찬기관이 누구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국정원이라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안보교육에서요, 강사들이 보니까 국발협이 38%, 그 출신이, 자유총연맹이 11%, 제한군인의 2%, 나사본이 1%, 성우회 등인데, 여기 지금 나간 강사비만 해도요, 한 13억 정도 강사비로만 나갔더라고요. 그들은 2012년도에 이미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열심히. 170만 명이 이걸 봤다면,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가 200만이 듣네, 뭐 400만이 듣네, 뭐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에 맞먹는 일종의 또 다른 의미에서 스피커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일보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거 불법이란 말 못하겠네. 아무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는 나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박성춘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우리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국정원이 돈 대고 지휘하고 박성춘은 거기에 충실히 따른 개처럼 따랐던. 그런데 이걸 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다 대서 고발장까지 접수했는데 검찰은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 중에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제한군인 이런 분들이 그 통합진보당 당사가 하나 있었어요. 설포 빌딩이라고 있는데, 대방동에. 거기에 맨 위층에 통합진보당 당사가 있는데, 그 당시 이석기 사건 나고 막 등등 그러면서 그 건물 앞에 매일 시위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거 시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라사랑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에 돈 받고 영역처럼 어디 몰려가서 데모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훈처 산하단체,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 산하단체 회장님들한테 제가 늘 호소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 보훈을 위한 조직인데, 당신들을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신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그 단체들 그 도와주고 보조해 준다는 이유로 딱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존심 상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광복회 4.19회부터 자유총연맹 또 모든 이런 단체들한테 끊임없이 호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좌익척결, 말하자면 그 북한을 팔아서 행해지고 있고, 상당 국민수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국민들이 그 순간순간에 아 그래 북한을 팔아서 하는 그것에
헐깃헐깃 한다는 데가 참 문제가 있었던 예. 거죠. 북한파리 정치 정말 오랫동안 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는 안 먹히죠. 안 먹힌다는 거. 이제 국민들이 현명해졌죠. 그래도 다른 지역, 우리 호남 쪽은 안 먹혀도 또 일부는 일부 또 지역은 먹힌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5월 18일 날 광주 망월동묘역에 있었던 5.18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표정도 열사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강기정 의원은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승춘과 연계되어 있는 그 니물리안 행진곡 재창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갖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방아타령 들이밀고 그랬어요, 박승춘이. 그렇죠. 눈물 나는 부분도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박승춘하고 싸우고 검찰은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그렇죠. 그날 이물리안 행진곡을 모두가 큰 소리로 부르는 그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 노래 한 곡도 부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 이게 참 개탄스러운 거였죠, 그동안에. 그때 감회가 정말 새로우시던가요? 네. 막 슬프시던가요? 뭐 슬프다기보다도 그냥 글쎄 그걸 뭐 느낌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생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매우면 재채기하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뭐 특별히 이거 슬프다, 기쁘다, 뭐 감동이다가 아니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감동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강기정 의원이 고발했을 때 네.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해준 그 검찰이 왜 그랬는지를 다시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 검찰은 뭘 조사했고 왜 무혐의를 했는지를 근거를 내놔라. 나는 이걸 이제 그 이번 수사 이제 의뢰됐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물을 생각이에요. 진정서라도 내서.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에도 과거에 자기 잘못을 숨겨서 자기가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돌변해서 지금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을 조만간에 우리 정부의 고위 부서에 있습니다. 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자기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엄청 공을 한 사람처럼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의 진보의 영역에 서 있는 사람처럼 자기 과거를 숨기면서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좀 소름.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한번 네. 제가 준비된다면 해보죠. 강기정 의원 이분이 갖는 상징성은 저는 김종인에 의한 컷오프가 아니고요. 일종의 광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승춘이든 누구든 사실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박근혜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 당시에 먹히지도 않았을 거고 큰 틀에서는 그러겠죠. 야당 의원 하나가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을 고발했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무혐의 처리해. 그 한마디로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결로 싸워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역사청산 중에는 그런 것들을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것들을 기소하면서 검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사람도 저는 처벌까지는 못하더라도 비난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역사가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행적, 검사면 검사가 행적이 그냥 묻히고 마치 자기가 영웅처럼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또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에 서민들 마음은 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맞는 첫 겨울이잖아요. 근데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겨울로 아는 방식은 똑같을 수 있는데 마음이 더 따뜻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고 믿거든요. 네. 국민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완전 다르잖아요. 의원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과 방송하는 게 따뜻합니다. 우리는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는 믿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마차님, 네. 한 번 더 구호를 외쳐드리자고요. 날씨도 추운데. 강한 듯 따뜻한 남자 기정씨가 정말 좋아요. 끝내겠습니다. 그때 사진 다 찍혔어요? 아, 이거 참 마음이 여리신 분. 그래서 떠난 줄 알았더니 그로부터 4년 내내 보훈처장을 한 거예요. 사실
웬만한 자리는 대부분 정권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 말을 그렇게 잘 듣고 국정원의 미션을 수행을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가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장관도 작은 장관, 처장이 안 바꿨던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장기 국가기관장이었는데 7년 정도 2011년부터 16년까지니까 횟수로는 네. 7년이죠. 안 바뀐 이유가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국정원의 말을 잘 들으니까도 있겠지만 네. 뭔가 아까 이 범죄성으로만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은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무기가 된 거지요. 음. 지금 아마 MB도 박근혜 그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를 조사를 못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예. 거죠.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예. 그 자문위원회의 개최일지 안건 이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을 예비군 강연,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연, 테이블 만들어서 돌리고 여러 가지 교수들을 동원해서 특강을 하면서 뭐 초, 중, 고, 일반인, 예비군들 수도 없이 했던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고 박승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하여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2013년 11월에 제가 박승춘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기부 금품의 모집, 취득, 배포에 대한 법률 위반 이걸로 네.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나 결과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부터 2년 뒤 2015년 12월에 남부지검은 수사 하나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박승춘 보훈처장을 수사 의뢰했다고 보훈처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요. 지난 검찰이 못한 수사를 지금의 검찰은 꼭 해달라. 자칫 이 검찰들은요 같은 한 통속이어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이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서 지난 검찰이나 지금의 검찰이나 때로는 그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일명 국바렵이라고 하죠.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재향군인회, 성호회 등의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련 동영상과 교재로 예비군, 초중등학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입니다. 이 국바렵은 초대 회장이 박승춘 전 처장으로 박승춘 처장이 만든 단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0년 1월 국바렵을 설립을 했고 청산시까지 자체 예산 63억 원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거의 모든 재반 경비를 지원한 국정원 외곽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긴 한데 불법 선거의 두 축 중에 어쩌면 또 다른 한 축의 핵심이 박승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국바렵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바렵을 만든 사람도 국정원이고 돈 된 사람도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 국바렵이라는 이상한 단체, 사이비 단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DVD도 만듭니다. DVD는 주로 우리 김대중 정부의 핵볕 정책, 우리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사람을 좌경, 빨갱. 자, 최근에 강기정 의원님 지역구랑도 연관이 있는데 망월통묘요? 네. 5.18 이물련 행진곡 재창 못하게 했던 바로 박승춘이고요. 박승춘은 박근혜 정권 때도 요소에서 바로 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최장수 국가기관장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강기정 의원님하고 연관이더라고요. 이미 2013년에 박승춘의 그 대선 개입 증거 발견했다는 부분에서 추적 조사 같은 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 말 13년 거쳐오면서 대선 이후에 크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아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DVD를 돌리고 교육시키고 안보 교육을 빙자해서 우리 정부를,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이런 일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간접 개입의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돈 또는 자료를 제공해 동영상 교재 등을 만들고 검찰에서 못한 일을 지금의 검찰에서는 꼭 해다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2011년에 박승춘이 보훈처장이 되고 나서
2016년까지 이명박과 박근혜를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됩니까? 예. 취임식을 하고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보훈처가 이제 우리 피감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승춘 이제 MB 정부 내내 박승춘하고 이 이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 또 이 보훈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박승춘 이제 물러나겠구나. 그래 복도에서 이렇게 오길래 제가 반갑게 맞이했죠. 처장님 인제서야 물러날 그 준비하시고 오십니까? 인사하러 오십니까? 그리고 상임위에 앉았길래 제가 받은 선물, 그때 누가 동료원이 준 선물이 있었어요. 부채인데 부채를 제가 주면서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반성하시고 잘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면이